로아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에는 가벼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 푹 빠진 책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책 속 글자들은 그녀의 주의를 오래 붙잡지 못했다. 갑자기 뒷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로아는 책을 멈추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다. 그 순간 익숙한 느낌이 그녀의 마음을 휘감았다. 로아는 밖에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그녀의 시아버지 김태준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45세가 넘었음에도 태준은 여전히 강인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한때 명성을 떨쳤던 무술사범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태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뛰어난 무술 실력뿐 아니라 로안의 시어머니 박지영과의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뜨겁게 사랑에 빠졌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가 되었다. 초창기 태준과 지연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태준은 강인한 남자였지만 아내를 극진히 아꼈다. 그는 늘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지연과 함께 김밥을 말거나 집안일을 했다. 지연이 다소 게으름을 피워도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긴 밤을 함께 보냈다. 태준의 사랑은 지연을 행복의 바다에 빠지게 했다. 때로는 지연이 그의 품에서 아침까지 일어나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삶은 변했다. 아들 민재가 태어나고 일이 바빠지자 지연은 더 이상 태준에게 예전처럼 시간을 쏟지 못했다. 태준은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했지만 지연은 점차 결혼 생활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다른 남자들에게 끌렸다. 화려하고 자유로운 사업 파트너들 태준이 관심 두지 않았던 세상에 그녀는 매혹되었다. 그리고 결혼 5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했다.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 부산으로 떠났고 태준은 서울로 돌아와 지울 수 없는 추억과 홀로 남았다. 그러던 중 15년 후 배낭을 맨 소년이 부산에서 서울로 찾아와 태준의 삶을 뒤흔들었다. 그는 바로 민재였다.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13세의 나이에 이미 온갖 유흥을 즐길 줄 알았다. 민재는 한 번 큰 사고를 치고 어머니에게 집에서 쫓겨난 뒤 태준에게 의지하기 위해 서울로 왔다. 서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민재는 새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민재를 엄하게 가르쳤지만 오랜 세월 아들을 돌보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민재는 또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는 학교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학생과 얽히게 되었다. 민재는 그 여학생에게 집착하며 구애했지만 그의 화려하고 방탕한 모습이 너무 티나 곧바로 거절당했다. 민재는 1년 내내 쫓아다녔고 친구들에게 놀림받았다. 결국 복수심에 불탄 민재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로안을 초대했다. 친구들의 부탁에 못 이겨 로안은 파티에 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민재가 꾸민 함정이었다. 그날 밤 로아는 민재가 넣은 약에 취해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 로아는 공포에 질려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퍼졌고 결국 두 집안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아내를 얻었음에도 민재의 성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최근 경찰이 불법 클럽을 단속하며 민재가 적발되었다. 그 모습을 본 태준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의 조언에 따라 태준은 민재를 교화 프로그램에 강제로 보냈다. 현실로 돌아와 태준은 대문을 잠갔다. 돌아서자 아름다운 며느리 로안이 눈에 들어왔다. 태준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 찼다. 로안은 20살의 찬란한 나이였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168cm의 늘씬한 키의 곡선은 완벽했다. 로안은 분명 품격 있고 성실한 남자를 만났어야 했다. 하지만 하필 자신의 아들 같은 민재를 만난 것이다. 그래서 태준은 로안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었다. 로안이니 밥 지었어. 아빠가 요리할게. 밥은 지었어요, 아빠. 음식은 아빠 오시면 같이 할까 그랬어요. 오늘 민재 보러 갔던 거 어땠어요, 한심해 로안아. 전혀 안 변했어. 아무래도 저기 오래 있어야 할 거야.
네, 그럼 아빠 씻고 밥 드세요. 태준의 발소리가 욕실로 향했다. 로아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막 씻고 나온 태준의 머리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흰 티셔츠는 그의 탄탄한 근육을 돋보이게 했다. 아빠 밥상 앉으세요. 금방 나갈게요. 욕실에서 나온 태준은 로안의 햇살 같은 미소에 잠시 멍해졌다. 지금의 로안은 그가 늘 꿈꿔왔던 이상적인 아내 같았다. 살짝 당황한 태준은 헛기침하며 고개를 숙였다. 로안의 얇은 옷이 역광에 비쳐 거의 투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곡선이 드러났다. 태준은 로안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며 탁자 위 신문을 집어 자신의 반바지를 가렸다. 민재와 결혼하던 날 로안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녀의 집안은 학식이 높은 가문이었다. 로안은 성적이 우수했고 늘 빛나는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로안은 절망 속에서 민재 같은 방탕한 남자와 얽히게 되었다. 다행히 태준은 로안을 지지해 주었다. 시집가는 날 태준은 로안에게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보냈다. 신혼 첫날 밤 민재가 자신만만하게 접근했지만 로안은 단호히 부부관계를 거부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태준이 들어와 말했다. 민재야, 내 아내는 네가 그녀의 동의를 얻을 때만 건드릴 수 있어. 그리고 네가 그 성격을 고치지 않는 한 그날은 오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남편이다. 진짜 남자답게 행동해라. 그 후로 로아는 민재에게 몇 번 괴롭힘을 당했지만 태준의 보호 덕분에 그녀의 삶은 점차 나아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로안의 마음은 남편이 아닌 태준에게로 향했다. 아빠, 내일 아침 시간 있으신가요? 저 좀 도와주셔서 청각에 같이 가고 싶어요. 내일 아침은 좀 바빠. 10시쯤 돌아올게. 그때 같이 가자 괜찮지? 네, 좋아요. 근데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눈 상해요. 알았어. 이번 주문이 급해서 좀 서둘렀지. 밥 먹고 쉬어. 설거지는 아빠가 할게. 감사해요, 아빠. 처음엔 태준이 설거지하는 게 어색했지만 로아는 곧 익숙해졌다. 태준은 고루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여성에게 늘 신사적이었다. 로안이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태준의 고집에 결국 져버렸다. 침대에 누운 로안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태준은 정말 이상적인 남편 같았다. 그녀가 바쁠 때면 집안일을 완벽히 해냈다. 잠들기 전 로안은 생각했다. 지금 이 삶이 꿈꾸던 삶 아닌가? 민재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그녀가 원했던 삶일 것이다. 욕실에서 소리가 나더니 태준이 들어와 말했다. 로안 그릇은 아빠가 닦을게. 바느질 마무리하고 쉬어. 말을 마친 순간 태준의 눈에 로안의 깊게 파인 옷깃이 들어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네, 그럼 부탁드릴게요. 로안은 자연스럽게 그의 도움을 받았다. 태준의 집에는 세탁기가 있었지만 속옷 같은 건 둘 다 손빨래를 했다. 로안의 검은색 속옷을 빨던 태준은 잠시 멈칫하며 상상에 빠졌다. 오늘 로안이 입었던 그 속옷이었다. 계획대로 다음 날 10시 태준은 로안을 데리러 집에 돌아왔다. 두 사람은 동대문 천시장으로 향했다. 천을 많이 사느라 점심도 시장에서 떡볶이와 김밥으로 해결했다. 오후까지 시장을 돌아다니다 6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출발했다. 짐이 많아 로아는 태준의 오토바이 뒤에 바짝 붙어 앉았다. 울퉁불퉁한 길에서 로아는 자꾸 몸이 튀어올랐다. 처음엔 낯선 신체 접촉에 어색했지만 좋아하는 사람 뒤에 앉은 젊은 패기로 로아는 생각했다. 어차피 아빠잖아. 해가 져서 어두웠다. 누가 봐도 부부로 보일 터였다. 로아는 점차 대담해졌다. 태준의 등에 완전히 기대진 않았지만 몸은 더 이상 굳어있지 않았다. 태준은 오토바이를 몰며 집중하기 힘들었다. 울퉁불퉁한 길에서 몇 번 사고 날 뻔했다.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짐을 정리했다. 50분쯤 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로안 나야 지수. 로안은 절친 지수를 맞으러 뛰어나갔다. 오늘 아침 동아리 안 갔어. 아, 대학생이야. 가끔 하루 빼먹는 게 뭐. 요즘 어때? 아빠랑 잘 지내. 뭐 그냥 그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하면서 왜 부끄러워해? 솔직히 말해. 지수는 로안의 속마음까지 다 아는 친구였다. 로안이 태준을 좋아한다는 것도 지수에게 털어놓은 비밀이었다. 로안은 수줍었지만 지수는 대담하고 연애 경험이 많았다. 너 빨리 안 움직이면 태준 아빠 놓친다 그럼 후회할걸. 뭐 무슨 소리야 진짜야. 지난번에 태준 아빠 체육관 갔었잖아. 거기 40대 초반 여자 봤는데 완전 예쁘고 몸매도 끝내줘. 게다가 차까지 끌고 다니더라. 태준 아빠 좋아하는 티 팍팍 냈어. 진짜 끈적했어. 그 여자 40대 맞아 몸매는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 연애 기술도 프로급이야. 나 같은 애도 10번은 당할걸. 너 같은 초보는 명함도 못 내밀어. 태준 아빠가 그 여자한테 넘어갈 것 같지 않아. 아, 참 그 여자 아직 싱글이라던데. 지수의 말에 로아는 충격받았다. 정말로 태준이 그 여자에게 끌릴지도 몰랐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졌다. 내가 너 속이겠어. 오늘 여기 온 건 너 깨우러 온 거야. 태준 아빠 같은 남자 너 안 챙기면 다른 여자가 낚아채. 정신 차려 뭐래. 태준 아빠가 왜 내 거야. 그리고 너 배고프지도 않으면서 더 먹겠다고 지수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정말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연애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태준이 훌륭한 남자이긴 해도 감정이 없으면 그녀에겐 의미 없었다. 그런데 너 갈 거야 빨리 옷 갈아입고 나 따라와. 친구가 이런 정보 알려주는데 안 가면 섭섭하지. 지수는 로안을 방으로 밀며 재촉했다. 로안을 위해 바쁜 집안일을 미루고 온 터였다. 가는 길 로안은 마음이 뒤숭숭했다. 지수는 이를 눈치채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도착하자 지수는 말했다. 여기서 기다려 나 주차하고 올게. 체육관 간판을 본 로안은 가슴이 철렁했다. 마치 질투심에 불타 찾아온 기분이었다. 가자 뭐해. 지수가 로안을 끌고 들어갔다. 완벽한 몸매의 두 소녀는 단번에 남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자칭 체육관 조교라는 남자가 다가와 인사했다. 로안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지수는 대충 대꾸하며 지나갔다. 지수의 안내로 태준을 찾았다. 로안 저기 봐. 지수가 로안의 팔꿈치를 툭 치며 멀리 가리켰다. 태준이 한 여성을 지도하고 있었다. 로안은 그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그 여자는 두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매력적이었다. 타이트한 운동복은 그녀의 곡선을 감추지 못했다. 여자는 운동 중 일부러 태준에게 기대며 깊게 파인 옷깃을 노출했다. 고마워요 태준 씨. 여기 좀 더 봐도 될까요? 지수는 조교에게 환한 미소를 날렸다. 조교는 넋을 잃었지만 멋진 척하며 물러났다. 편히 둘러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지수는 멀리 태준을 보며 질투로 불타는 로안을 힐끔 봤다. 저기 봐. 뭐 저렇게 붙어. 완전 노골적이네. 저러다 태준 아빠 눈 돌아가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완전 고수야. 저렇게 하면 누가 안 넘어갈까. 로안은 지수가 부추긴다는 걸 알았지만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여자의 노골적인 태도에 여자든 남자든 흔들릴 터였다. 태준도 예외일 리 없었다. 한편 태준은 최근 곤란한 처지였다. 40대 여성 윤서연이 그를 집요하게 쫓았다. 그녀의 의도가 뻔했다. 연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윤서연은 매력적이었지만 태준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았다. 그녀가 일부러 노출한 모습을 몇 번 마주쳤지만 그는 내키지 않았다. 체육관 관장인 친구가 윤서연과 거래가 필요하다며 부탁해 억지로 참았다. 며칠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 윤서연과의 접촉은 태준을 불편하게 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로안의 색다른 모습에 당황했다. 은연중에 드러나는 매력과 깊은 눈빛은 마치 이상적인 아내 같았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며칠 뒤 윤서연의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았다. 저녁 5시 태준은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 외곽의 고급 빌라로 향했다. 윤서연은 권력 있는 가문 출신으로 송파에 호화 빌라를 지었다.
높은 담장과 금빛 장식 프랑스풍, 정원 분수대가 어우러진 빌라는 태준을 위축시켰다. 그의 낡은 오토바이는 고급 차들 사이에서 초라했다. 윤서연은 얇은 흰 드레스를 입고 태준을 맞았다. 그의 남성적인 매력에 그녀는 더욱 반했다. 평소 운동복 차림과 달리 정장의 태준은 더욱 돋보였다. 무술로 다져진 몸과 풍파를 겪은 분위기는 배우 못지않았다. 윤서연은 그의 품격을 알기에 더욱 끌렸다. 파티는 사치스러웠다. 윤서연이 건넨 술을 들고 그녀와 비슷한 여자들과 저속한 남자들 사이를 어색하게 오갔다. 그는 이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윤서연이 그를 2층으로 안내했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 윤서연의 매혹적인 모습에 그의 본능이 폭발했다. 뱀기신 7cm를 45홀에 그녀는 그의 손길에 휘둘렸다. 정신을 차린 태준은 윤서연이 약을 탔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몸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윤서연은 만족스러워 보였지만 태준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옷을 챙겨 나왔다. 돌아오는 길 그는 혼란스러웠다. 윤서연의 의도를 알았지만 그녀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민재가 로안에게 한 짓과 다를 바 없었다. 로안을 떠올리자 그녀의 매력이 다시 떠올랐다. 약 기운이 남아 그의 욕망을 부추겼다. 윤서연은 성형으로 다듬어진 매력이었지만 로안은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었다. 로안에게 미묘한 감정이 생겼다. 그녀는 그가 꿈꿔온 여인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 대문이 엉망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민재의 고함이 들렸다. 놔. 너 지금 내 마누라야.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로안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다. 민재는 탈출해 집으로 돌아온 참이었다. 돈을 챙기고 로안을 겁탈하려 했다. 로안은 겁에 질려 돈을 가져다 줬지만 민재가 덮치자 필사적으로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다. 옷은 민재에게 찢겨 엉망이었다. 민재가 문을 부수려 하자 태준이 달려와 민재를 닭처럼 들어 올렸다. 이 자식아 로안한테 무슨 짓이야. 태준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민재는 뻔뻔하게 대들었다. 비켜. 이건 우리 부부 일이라고. 태준은 민재가 자신의 아들이지만 지연에게 잘못 길러져 그와 닮은 구석이 없었다. 방탕하고 무책임한 민재를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다. 로안에게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이런 훌륭한 여성이 자신의 한심한 아들과 결혼하다니. 그는 언제나 로안을 보호했다. 특히 민재가 잘못했을 때. 내 방에 왜 들어와? 아빠도 보고 싶었나? 저도 갖고 싶지 않나? 민재가 약에 취해 뻔뻔하게 내뱉었다. 태준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며 민재의 뺨을 후려쳤다. 이 버릇없는 놈 로안은 겁에 질려 태준 뒤로 숨어들었다. 민재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지만 약 기운에 아직 대들 기세였다. 나가. 이건 우리 부부 일이야. 끼어들지 마. 왜 돌아왔어? 누가 풀어줬어? 아니면 도망친 거야. 거기 지긋지긋해 나가서 돈 벌려고. 로안 데리고 사업할 거야. 돈 내놔. 아빠 저 믿지 마세요. 친구들 따라 놀러 다니며 장사한다던데요. 로안이 떨며 말했다. 뭐 죽고 싶어? 그런 짓을 해. 태준이 고함쳤다. 돈만 많으면 되지. 나도 어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비켜 잘 들어. 로안 건드리지 마. 내 아들이고 싶으면 그 멍청한 생각 버려. 안 그러면 너 같은 아들 없어. 맞겠다고 나 버리겠다고 어디 두고 봐. 민재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 하지만 태준이 늘 지킬 수는 없었다. 기회만 오면 민재는 로안을 끌고 갈 터였다. 로안은 겁에 질려 태준을 붙잡고 울었다. 태준은 로안을 불쌍히 여겼다. 그의 마음엔 욕망 대신 연민만 가득했다. 로안의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한참 울던 로안의 소리가 잦아들더니 잠이 들었다. 태준은 로안이 두려움 속에서 지쳤음을 알았다. 그녀를 안심시키는 그의 품에서 편히 잠든 것이다. 태준은 로안을 자신의 방으로 옮겼다. 부부방은 어지럽고 로안이 그곳에서 트라우마를 느낄까 봐였다.
로안을 침대에 눕히고 밖에서 민재를 감시하려 했지만 잠든 로안은 태준을 놓지 않고 흐느꼈다. 아빠 무서워요. 태준은 망설이다 결국 곁에 누웠다. 로안은 본능적으로 그의 품에 파고들어 깊이 잠들었다.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로안은 악몽과 달콤한 꿈 사이에서 깨어났다. 낯익은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태준의 향기를 느낀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태준을 사랑했지만 이 상황은 당혹스러웠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그녀의 몸은 이상하게 뜨거웠다. 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엔 민재 생각뿐이었지만 새벽이 되자 윤서연의 약기운이 다시 치솟았다. 아름다운 로안이 곁에 있었다. 그녀의 하얀 얼굴 긴 속눈썹 눈물 젖은 눈은 그를 흔들었다. 민재와의 싸움으로 찢긴 로안의 옷은 그녀의 매력을 더 부각시켰다. 지수가 입히라던 작은 속옷이 지금 그녀를 더 돋보이게 했다. 태준은 윤서연과 로안을 오가며 생각에 잠겼다. 햇살이 방으로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로안은 부끄러워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태준이 아침을 준비하며 샤워할 때 로안의 비명이 들렸다. 태준은 옷도 걸치지 않고 방으로 뛰어갔다. 로안도 욕실에서 벌거벗은 차에 뛰쳐나오며 외쳤다. 아빠 살려주세요. 저 죽이려 해요. 태준이 소리쳤다. 겁내지 마. 아빠 여기 있어. 큰 소리와 함께 민재였다. 그는 로안을 노리고 집 주변을 맴돌다. 태준이 밖에서 자고 로안이 그의 방에 있을 거라 짐작했다. 욕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려 했지만 로안이 비명을 지르며 실패하고 도망쳤다. 소동 속에서 태준과 로안은 서로의 알몸을 마주했다. 아빠, 로안 둘은 동시에 외치며 어색하게 눈을 돌렸다. 로안의 반짝이는 눈과 떨리는 입술은 태준을 흔들었다. 한 번만 입술에 닿으면 그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도덕과 원칙이 그를 막았다. 로안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둘은 급히 옷을 찾아 입었다. 밥 먹어. 아빠가 김치찌개 끓였어. 먼저 내려갈게. 네, 아빠. 로안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 상황에 당황했다. 평소처럼 전화기를 들고 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수야, 시간 있어. 큰일 났어. 로안은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둘은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지수는 놀리며 말했다. 왜 안 덤비는 거야, 바보야. 이대로 가다간 놓친다. 나 바빠. 11시까지 갈게. 초인종이 울렸다. 지수구나. 로안하고 놀러 왔니? 들어와. 괜찮아요, 삼촌. 과일 좀 가져왔어요. 점심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럼 편히 있어. 태준은 지수가 오늘 한가한 걸 알고 저녁까지 로안과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윤서연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 어제 그녀와의 일을 그냥 덮을 수 없었다. 지수는 태준이 나가는 걸 보며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옷과 물건을 잔뜩 들고 로안의 방으로 들어갔다. 태준은 윤서연과 시내 고급 호텔에서 만났다. 방에 들어서자 윤서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태준 오빠 아무 말 마. 다 제 잘못이에요.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오늘 아침 오빠가 떠난 거 보고 다 알았어요. 딱 한 번만 제발 오빠 신부가 되고 싶어요. 윤서연의 눈물에 태준은 마음이 약해졌다. 어제 이미 그녀와 시간을 보냈으니 이번 한 번으로 끝내려 했다. 알았어. 오늘은 우리 결혼식이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게. 태준은 미소 지으며 침대 위 웨딩 장식으로 다가갔다. 윤서연은 그의 행동에 놀랐다. 복잡한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곧 로안의 방에서도 소리가 울렸다. 약이 섞인 와인을 마신 두 사람은 오후 5시까지 이어졌다. 태준은 윤서연이 또 약을 탔음을 알았지만 그녀에게 기억에 남을 날을 주겠다고 약속했기에 멈추지 않았다. 웨딩드레스는 찢어졌고 윤서연은 잠들었다. 방은 난장판이었다. 태준은 여전히 침착했다. 집에 돌아오자 태준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거실이 어수선했다. 불길한 예감에 로안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방 안엔 두 여성이 있었다.
로아는 잠옷 차림으로 와인병을 들고 울고 있었고 지수는 어지러운 짐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수는 태준을 보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고 떠났다. 하하, 저 치킨은 절대 못 벗어나요. 지수가 떠나자 로아는 태준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오빠 돌아왔어 이제. 나 버리지 마 제발. 응? 아빠? 아니 오빠 돌아왔어. 안 간다. 무슨 일 있었어? 오빠가 나 싫어하는 거지.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지. 민재가 날 망쳐서 오빠가 날 버린 거야 맞지? 로아는 횡설수설했다. 태준은 로안이 자신을 오빠라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로안 진짜 취했구나. 침대에 눕혀줄게. 나 안 취했어 지금. 완전 정신 멀쩡해. 로안의 말은 두서없었지만 가까이 있는 그녀는 윤서연보다 훨씬 매력적이었다. 태준은 몸이 뜨거워졌다. 그는 로안을 사랑했고 로안도 그를 사랑했다. 윤서연과의 시간 속에서 많은 걸 깨달았다. 로안은 절망 속에서 태준이 떠나면 막다른 길에 이를 거였다. 로안 내 말 들어. 들어줄래? 로안은 태준 품에서 흐느끼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멈췄다. 태준은 오빠라 칭하며 말했다. 오빠는 너 사랑해. 하지만 네가 민재 아내였기에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없었어. 이제 달라졌어. 너한테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 세상 비난 다 무시하고 오빠랑 같이 살고 싶어. 나랑 함께 할래. 응, 나 할게. 로아는 눈물을 훔치며 즉시 대답했다. 태준은 더 뜨거워졌다. 로안이 민재와 단 한 번 겪었고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알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로아는 무의미한 말을 내뱉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첫 순간을 만끽했다. 내 아내 돼줘. 앞으로 너는 내 아내야. 전부 나한테 줘. 응, 다 줄게. 오빠 내 남편 돼줘. 더 못 참아. 1시간 뒤 로아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왜 오빠를 사랑하게 된 거지 언제부터였을까? 태준의 말에 로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나도 몰라. 아마 오빠가 민재로부터 날 지켜줬을 때부터였나 봐. 오빠가 대신 사과해줬을 때 오빠가 너무 따뜻하고 올바른 사람이라 느꼈어. 민재 얘기 나왔으니 마지막으로 그 녀석 대신 사과할게. 오빠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괜찮지.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새벽 로아는 몸이 욱신거리며 깼다. 태준은 없었다. 힘을 내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자 태준이 수줍은 미소로 로안을 맞았다. 아, 깼어. 아침 먹어. 된장국 끓였어. 먼저 내려갈게. 네, 오빠. 아빠. 로아는 혼란스러웠다. 어제 지수가 옷을 바꿔놓아 낯선 옷차림이었다. 옷 사이에서 지수의 편지를 발견했다. 어제 지수의 의도를 깨달았다. 아침 식사는 어색하면서도 달콤했다. 사랑과 절제가 뒤섞였다. 태준은 로안을 원했지만 어제의 격정 후 그녀에게 휴식을 주려 했다. 그는 침을 삼키며 바라봤다. 이게 그가 꿈꿔온 아내였다. 오늘 밤 로안은 정식으로 그의 여인이 될 터였다. 로안 나랑 결혼해. 태준은 어디선가 반지를 꺼내 무릎 꿇었다. 로안은 감동했다. 공개 결혼은 불가능했지만 신뢰할 수 있는 남자의 청혼은 그녀의 꿈이었다. 로안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즐겁게 대화했다. 과거와 민재는 잊혔다. 이제 둘만의 삶이 시작되었다. 장미꽃이 피 흩뿌려진 방에서 두 사람은 새벽 4, 5시까지 사랑을 나눴다. 태준이 깨어났을 때 햇살이 방을 비췄다. 로안이 그의 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재는 어제 태준이 제자들에게 감시를 부탁했다. 그가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으려 했다. 로안은 전화로 지수와 수다를 떨었다. 어제 왜 연락 안 했어? 벌써 오빠랑 침대에서 뒹굴었나? 뭐래? 오빠가 반지 줬어. 오, 대박. 그날 밤 어땠어? 로아는 수줍게 어제 일을 털어놓았다. 오빠가 지금 우리 집 오고 있어. 완전 맹수 같지?
내가 너 친구 아니었으면 오빠 뺏었을 거야. 이제 오빠 마음 꽉 잡아. 내가 가르쳐 줄게. 지수는 연애 노하우를 전수했다. 태준이 외도하지 않도록 로안을 단단히 무장시켰다. 지수는 욕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태준은 발소리에 고개를 돌려 로안을 봤다. 하얀 잠옷을 입은 그녀는 사랑스러웠다. 로안은 태준과 함께 주방에서 김밥을 준비하며 미래를 계획했다. 이 집을 팔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가 조용히 행복을 누리려 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했다. 각자 꿈과 계획을 나눴다. 식사 후 태준은 체육관으로 가 집 매매를 알아봤다. 로아는 지수와 이사 계획을 논의하며 마지막 주문을 마무리했다. 여기서 같이 살아도 누가 뭐래? 우리 인생을 사는 거지 남 눈치 볼 거 없어. 겁나는 게 아니라 여긴 아픈 추억이 많아. 우리만의 공간에서 새 출발하고 싶어. 알았어. 집 문제는 내가 알아볼게. 새 집도 찾아줄게. 시간 나면 내가 도와줄게. 지수는 약봉지를 건넸다. 이거 너희 둘 먹어. 한약이야. 맛도 괜찮아. 우린 건강해. 필요 없어. 건강한 거 알아. 이건 가문 비법이야. 70살에도 끄떡없게 해줘. 70살에도 진짜 우리 조부가 80살인데도 두 할머니랑 놀아. 할머니 친구가 남편 잃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지. 이 약 먹어. 나중에 힘 떨어지면 후회해. 로아는 미래를 상상하며 부끄러웠다. 농담 아니야. 우리 남편도 내가 몇 년 가르쳐서 하루 3번은 거뜬해. 두 여자는 깔깔대며 남편 관리 비법을 나눴다. 위층의 웃음소리에 태주는 로안을 더 보고 싶어졌다. 태주는 로안이 어떤 놀라움을 안겨줄지 몰랐다. 지수의 성격을 알기에 그는 기대와 걱정이 뒤섞였다. 지수는 하루 종일 로안과 붙어 다녔고 태준이 일해서 돌아오면 집은 컴컴했다. 식탁 위엔 로안의 쪽지만 있었다. 오빠 혼자 밥 먹고 먼저 자. 나랑 지수 언니 일이 있어서 늦게 올게. 태준은 지수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궁금했다. 로안이 돌아오면 물어보려 했지만 잠이 든 후에도 로안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태준은 로안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꿈을 꿨다. 꿈은 너무 생생했다. 따뜻한 우유향이 코끝을 스쳤다. 눈을 뜬 그는 처음으로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무력감을 맛봤다. 시간이 흘러 지수는 태준과 로안이 집을 30억 원에 팔도록 도왔다. 그녀의 시아버지의 넓은 인맥 덕분이었다. 지수는 송파에 20억 원대의 고급 정원 빌라를 구해줬다. 태준은 지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찰청 무술교관이 됐고 로아는 집에서 사랑하는 의상 디자인과 재봉 일을 계속했다. 수년 후 민재는 60세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장사를 했지만 다행히 사형 대신 종신형을 받았다. 성실히 교화돼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감옥에서 보낸 세월은 그의 건강과 정신을 갉아먹었다. 얼마 살지 못할 걸 알기에 그는 옛 집과 아버지 그리고 상처 준 로안을 만나러 왔다.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우연히 만난 품격 있는 여성 지수가 그를 태준과 로안에게 데려갔다. 오빠 힘내. 믿을 수가 없어. 민재는 빌라 호숫가 덤불 속에 숨어 태준과 로안의 모습을 봤다. 60세가 됐지만 세심한 관리 덕에 로안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태준은 젊은 시절처럼 건강했다. 태준은 매일 로안을 정성스레 돌봤다. 그 모습을 보며 민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로안과 결혼했을 때 태준은 그에게 충고했다. 변하지 않으면 로안을 영원히 가질 수 없어.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방탕하게 자란 민재는 아버지 곁에 있지 않아 그 말을 무시했다. 후회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는 씁쓸히 웃었다. 지수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눈물범벅으로 빌라를 떠났다. 이제 로안을 되찾을 기회는 영원히 없었다. 잘가 내 추억의 여인. 여러분, 태준과 로안의 이야기는 인간 감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두 사람은 놀라움 후의 내면의 갈등, 그리고 받아들임과 이해를 거쳤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깊은 영혼의 공감 사랑과
책임의 좋아 옳은 것과 마음을 울리는 것 사이의 융합이었습니다. 태주는 새로운 사랑과 평생 지켜온 도덕 사이에서 갈등했다. 로안과의 관계는 개인적 선택을 넘어 책임과 희생을 동반한 결정이었다. 이 갈등은 그의 인내 관용 타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로안은 시아버지의 며느리였지만 상처와 시련 속에서 태준에게 평온과 사랑을 찾았다. 그녀의 결정은 사회적 편견을 거스르는 용기이자 진정한 사랑과 충실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이 이야기는 삶이 도전과 난관으로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용기는 이를 마주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관계도 이해, 사랑, 진심 관용 위에 세워진다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되 도덕과 주변 사람에 대한 책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일깨웁니다. 주인공들의 내면 갈등은 이성과 감정 의무와 개인적 욕망 사이의 생생한 투쟁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개인의 행복 추구와 도덕적 가치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삶은 늘 도전적이지만 진심과 인애로 마주한다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나누고 존중하며 삶이 주는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제 작별 인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